11월 10일 수요일 시카고 인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8일 밤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주요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로빈후드 웹사이트에 게시된 블로그에 따르면 11월 3일 발견된 노출 사태로 인해 500만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200만 개인의 실명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이들 중 310명의 이름, 생년월일, 우편번호가 노출되었으며 이들 중 10명은 더 광범위한 계정 세부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산망 침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사용됐으며 해커가 전화를 걸어 고객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신분을 속여 로빈후드의 고객 지원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해커는 로빈후드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지불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약 2,000개에 달하는 로빈후드 계좌가 해킹을 당했고 2019년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빈후드에 의하면 사회보장번호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번호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재정 손실을 겪은 고객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240만 개의 계좌와 9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로빈후드는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9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용량에 대해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1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포함된 3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델타가 우세했던 기간의 2회 접종 일정과 비교했을 때 부스터샷은 안전하며 증상이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알렸습니다. 화이자는 애초에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부스터샷을 신청했으나 FDA는 제한된 일부 성인 그룹에만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현재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들 중 코로나 위험 조건 하의 근로자들과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에게만 부스터샷이 승인됐으며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18세 성인에게만 부스터샷이 허용됐습니다. FDA의 앨리슨 헌트 대변인은 화이자의 부스터샷 대상 확대 요청에 대해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요금 부과에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우버를 8일 고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장애가 있는 승객이 휠체어나 보행기를 차에 싣는 시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한다고 법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이 추가 요금을 면제할 재량권이 없고 회사는 일부 항의하는 장애인 고객에만 이 할증료를 환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척수 부상을 입은 1명을 포함한 장애인 집단의 항의에 의해 촉발됐으며 재활 치료를 위해 오갈 때 우버를 이용했으나 항상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사에게 우버의 요금 계산 방법을 변경하고 직원의 장애인법 교육 제공과 함께 벌금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지속으로 타격을 입었던 유통업체들이 연말 시즌을 앞두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1,0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고용주들의 인센티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그린은 시급을 $15, 월마트는 $17로 인상했고 아마존은 고용 계약 시 사인인 보너스로 $3,000을 지급합니다. 타겟은 일부 학위 취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며 UPS는 30분 만에 끝나는 고속 고용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이시스는 가족, 지인을 소개하는 직원에 $500의 소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업 연합회는 이번 연휴 시즌에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계절 단기 취업으로 50만 명에서 66만 명이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8만 명 정도였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하퍼 칼리지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인 맥켄지 스캇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인 $1,800만 달러의 절반을 받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대학은 이번 여름에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1,000명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첫 $900만 2년 동안의 등록금과 도서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팔레타이나 커뮤니티 칼리지가 받은 역사상 가장 큰 기부금이며 스캇 재단이 지원을 결정한 자금이 부족한 전국의 286개의 조직에 기부한 $27억 중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하버 칼리지의 이사회는 다음 주 나머지 $900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스캇 재단은 UIC에 $4천만, 시카고의 케네디 킹 칼리지에 $500만 기부했습니다. 스캇 재단의 지원금으로 하버 칼리지는 장학금 규모를 $1,000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72,358명, 신규 사망 1,33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8.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044명, 신규 사망자 수는 2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리노이주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2.8%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